인사동 연가 이광년. 깍지 낀 손 풀지 못해 두 얼굴 한 우산 기울여 빗방울 피해본다. 지긋한 눈맞춤으로 마주 앉음을 아쉬워하며 두 술잔 가득 사랑 흠뻑 마신다. 비는 내리고 끝모를 이야기는 이어지고 밤은 깊어가고 사랑은 뜨거워진다. 좁은 골목길 지붕 낮은 거리에서 손깍지에 힘주어 믿음 듬뿍 담아본다. 좁은 골목길 지붕 낮은 거리에서 가슴 뜨거워지는 설렘에 행복을 담아본다. 아침 고요히 빛나는
이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마이크도 뭐 잘 들어가니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시선은 어떨까요? 저기? 저 보시다가 뭐 앞에 보시다가 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네. 가끔씩 또 댓글도 네네네. 읽어드리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네. 것 같아요. 이거 네, 어서 오세요. 강금숙님, 김목남님 오셨네요. 이금희님, 여자가자님, 네, 어서 오세요. 에버그린님 오셨네요. 네, 저는 지금 박홍훈 교수님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레슨도 하시고 여기가 바로 그 예술의 산실, 예술의 산실입니다. 박홍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네. 김정희 K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금희님,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랑 대화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56명 들어오셨네요. 예, 대화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이 오늘은 노래를 뭐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토킹만 하고, 내일 밤 10시에 교수님이 추천하는 영상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홀에서 한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네, 권세림님 어서 오십시오. 정순이님, 강금숙님, 김정아님, 네, 어서 오세요. 예, 이 시간이 아마 접속하기 좋은 시간일 겁니다. 예, 에버그린님, 네, 와우 내일 하셨네요. 조성자님, 네, 박수 치셨어요 벌써.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를 한번 멋있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멋은 없고요. 네, 이 방송 특히 인터넷 방송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라 예, 갑자기 너무 조금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고 떨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을 하는 박흥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좋고요. 네. 세상이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아침 방송에 한번 교수님의 그 노래를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가곡을.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디스카우라고 감히 이렇게 아이고, 또 아닙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독일 가곡을 사랑하시고 가곡 연주에는 우리나라에 따라올 분이 없을 만큼의 커리어를 많이 쌓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성악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뭐랄까 저는 참 그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혀 성악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은 별로 그렇게 썩지만 예. 근데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님께서
좀 불쌍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3이 됐는데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시스템이라서 네. 고2 1학기 때 공부를 다 마쳐놓고 네. 그냥 그다음 복습하면서 시험 준비만 하는 그런 식으로 네. 공부를 하는 학교였는데 시골에. 좋은 학교가 네. 원래 그렇게 하죠. 아 그거 모르겠어요. 좋죠 저한테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게 좀 안 돼 보이셨는지 네. 저한테 성악을 배워볼 생각이 있냐고 네. 고3한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네, 성악을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중창단도 네.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순천 출신인데 순천. 네, 예. 거기에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은영 교수님. 은영 혹시? 교수님 맞습니다. 네, 저 은영 얘기 많이 교수님. 들었어요. 예. 그 은영 교수님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때 네. 왜 아실 거예요. 레슨이 금지되면서 네. 천직 교사는 레슨을 못하게 되니까 네. 학교를 그만두시고 레슨만 하셨고 이주환 교수님도. 그렇죠. 네. 제 선배님이시고 네. 그래서 그분한테 성악을 배운 지 딱 한 달 만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이제 그 성악가가 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깜짝 그런 의도가 아니셨거든요. 네. 거기다 저희 아버님이 바로 그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굉장히 그렇구나. 예, 보수적이십니다. 그 네. 어머님이. 네. 그래서 바로 그날로 레슨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음. 레슨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이제 음악부장이니까 음악실 관리를 하는데 네. 친구들이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도대회를 나가는데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콩쿨 도대회 한 번만 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성악한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와. 근데 어머님 말씀이 그때 생각이 그러셨대요. 지가 한 달 배워가지고 도대회 나가면 버나마나 떨어지고 떨어지면 아 소질이 없구나 하고 본인이 음악을 포기할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레슨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나가라. 근데 레슨도 하나도 안 받고. 네, 그 한 달 배운 걸로 해서 네. 했죠. 음악실에서 공부하는 거 따라서 하면서 네. 도대회를 나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기적,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 기적이 도대회를 나가서 공동 1등을 했어요. 와. 내가 도대회니까. 네, 아니 네, 아무리 그래도 전국대회는 아니고. 레슨을 한 번도 안 받고도 아니면 한 달 배워. 한 달은 배우고 예. 한 달 배우면은 콩콩에도 못 하고. 네,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나가서 한 곡 부르는 거니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마음에 온 게 아 음악이 내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네. 여전히 레슨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생각이 좀 이제 약간 바뀌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비고사죠. 지금 수능인데 원서를 쓰는 날이 다가왔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서를 예천외교로 써버렸죠.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 학교 계셨으니까 당일로 아셨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님은 전혀 이쪽 계신 절대 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너는 길을 잘못 갔다 맨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을 난 모르겠다 수준까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때까지 만들어서 성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대학교 성악과로 네, 저희 선생님이 중앙대학교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시면서 중앙대학교 딱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아니요. 왜 아니요? 1학년 때 무대를 섰는데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무대를 서서 덜덜덜 저는 그 떠는 게 심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떠는 게 심해서 덜덜덜 떨면 소리가 이렇게 되는 진짜 버릇이. 그렇죠. 그래서 아 성악이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그 윤학원 합창교수님이 교수님이 계셨죠. 윤학원 교수님 합창에 푹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다른 메스터 학교는- 코랄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메스터 코랄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원래는 다른 학교를 시험을 다시 봐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윤학원 교수님 합창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거기서 합창을 그냥 공부할 생각으로 합창단 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오. 또 윤학원 선생님도 그때는 저한테 이게 저기 합창 지휘를 조언을 하셨고 아, 지휘로 가라. 네, 지휘 쪽을 공부를 좀 했었죠. 예. 네. 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따로 그 합창단을 하면서 예. 이제 지휘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좀 그냥 잘 봐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지휘할 것도 좀 맡겨주시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이제 그 한국 마데리갈 합창단이라고 선생님 만드신 합창단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맡길 정도니까 꽤 밀어주셨죠. 그러면은 졸업하시고 네. 대우 합창단도 하셨어요?
다들 제가 대우합창단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우합창단이 생겼을 때 저희 그 윤호건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는 저기 대우합창단 내가 합창단을 하나 대우란 얘기는 안 하시고 예. 내가 합창단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하는데 네가 부지해라. 우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대우는 직장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제가 대우 출신이라고 아. 아마 그 근처를 얼쩡거려서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하시고도 안 하셨어요? 저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면제를 받은 게 참 그것도 두 번째 은혜인데 그러면 면제거나 아니면 군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면제가 안 됐고 그 제가 4학년 때 동학 콩쿠르 했었거든요. 동학 콩쿨로. 그리고 동학 콩쿠르로 면제를 받은 것도 외국 유학 가서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하고는 아무 네. 그때 몇 회죠? 동학 콩쿠르요? 네. 38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혹시 그 세대에 계신 분들, 우리 또 성악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예, 38회 동학 콩쿨.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즈음에서 우리 1등 하신 우리 박홍우 교수님, 그 후에 또 어떤 또 생활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내용을 창에서 써주시면 제가 또 바로 이렇게 증문즉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와서 그 성악가로의 삶이 후회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성악가로서의 삶을 제가 성악의 길을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좀 어렵다 하는 데서 힘들구나 하는 거는 많이 있죠. 맞아요. 네, 좀 힘든 건 후회는 있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든 건 있지만 제가 노래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희열이 느껴지고 한 가지는 있네요. 어떤가요? 유학을 갔는데 이제 유학 가서 연주회를 그 클래스 음악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100번도 넘게 자신 있게 불렀던 그 리올레토의 아리아를 중간에 가는데 하얘져 가지고 3마디인가 4마디 남겨놓고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얘져서. 그래서 인사하고 가서 반주자 뒤에서 악보 보고 불렀던 경험이 있고 그때 제가 성악했던 걸 후회한 적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가사를 외워야 되고. 네. 근데 저는 박홍우 교수님을 보면서 항상 정말 대단하시다. 이건 정말 미라클이다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많은 가수 어떻게 다 외우세요? 안 외웁니다. 그냥 이거는 죄송한데 이건 외워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외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가사를 외우려고 막 붙들면 이거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절망감만 생기는데 그냥 포기하고 저한테 거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은사님이세요. 비엔나의 은사님이 오스트리아 분이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독창회를 하시면 항상 앞에다가 악보를 딱 펴놓고 하세요. 독창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의 기준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독창회 하신데 악보를 보고 하세요? 그랬더니 왜 안 되니? 이렇게 말씀. 물론 독일어로. 그렇죠. 왜 안 되냐고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가 보통 독창회 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될 이유는 없다. 내가 사람들한테 안보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서 악보를 앞에다 놓고 자신 있게 음악을 할 수 있다면 악보를 놓고 하는 게 왜 안 되겠니? 단 악보를 안 봐도 될 만큼 자신 있게 연습을 많이 한 정도라면 악보를 놔도 상관없다. 그렇죠. 제가 거기에서 용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악보 놓고 많이 합니다. 아니 그래도 겨울나그네 전곡을 벌써 몇 번 독창을 하셨어요? 한 겨울 나그네만 한 170번 한것 같습니다. 170번 우리나라에서 겨울나그네 독창에 한 번도 못한 바리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 사람이 겨울 나그네를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항상 겨울 나그네로 들어오니까 해야 되죠. 저는 정말 소원이 딱 한 번만 무슨 일생에 한 말씀을요. 번만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요. 박꽃길님, 여자가자님, 이금희님, 벌써 100여 명 들어오셨네요. 저희가 많이 들어올 때는 5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역시. 또 후회하실 때 없으셨어요, 진짜? 그거 외에는 후회는 아닙니다. 힘들다는 건 느꼈는데 참 힘든 길이구나. 근데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제분들도 전부 다 성악을? 큰애하고 둘째가 성악을 하고요. 막내는 피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음악이네요, 그러면은. 근데
절대로 이거는 제가 얘기한 절대로 걔들한테 음악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우와. 그냥 너희가 음악을 즐기게 취미로 악기 해라 해서 원래는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를 했었는데 네네. 자기네들이 외국을 가더니 결정을 그렇게 음악으로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음악을 하려고 안 하네. 아, 음악을 하려고 안 하네요. 처음엔 안 합니다. 네,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저 한 명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예. 네, 자동으로 아마.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영수님이 호중님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오페라를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하는데 네. 오페라보다는 이 독일 가곡 연주회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왜 그러시는지. 일단 저 오페라도 좋아합니다. 네. 오페라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귀국을 해서 한 게 처음이 가곡이 아니라 오페라 쪽 오. 운동 비슷하게 해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하는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지금은 너무 오페라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페라 같은 거 보면 참 그 예술적인 만족감도 많이 올 것 네, 같고 네, 네,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제가 이제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기저기서 불러주셔가지고 한 3년은 오페라를 꽤 했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이 배역을 한 배역을 4사람 3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서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네, 뭐 한두 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귀국하기 전에 빈에서 리골레토를 독일어로 27번인가 공연을 와. 그것도 단독 이제 배역이니까 일주일에 3번씩 했거든요. 이야. 그때는 그 연습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거의 전폐하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제가 오페라 하나를 하는데 무대를 딱 한 번 밟아보고 그리고 한 번 더 밟아볼까 하는데 벌써 공연 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했는데 너무 무대가 낯설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하고 났는데 사람들은 뭐 잘했다고 박수는 치는데 네. 문제는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오페라를 하다가는 내가 음악이 싫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정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하고 3년째 되던 해에 오페라에 딱 그냥 아예 선언을 했었어요. 예. 저는 오페라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가곡하고 러트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아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으로만 예. 하게 됐죠. 제가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했을 때 혹시 솔로 그때 네, 아마도. 하셨죠? 네. 아마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의 오라토리오, 종교 음악으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고 또 독일 리트는 뭐 당연히 워낙 또 열심히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여기 김호중 씨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뭐 여자 가자님 보니까 이금희님 뭐 전부 다 김호중님 팬들이시죠. 크로스오버에 대한 좀 견해를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은 성악하는 사람들이 뭐 가요를 샘플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나오는 뭐 넬라 판타지아 뭐 이런 아예 파페라 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뮤지컬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향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대학교 때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했던 거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열린 음악의 세계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린 음악의 세계. 네. 음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네네네. 그게 클래식이 됐든 대중음악이 됐든 또는 뭐 뮤지컬 뭐 어떤 쪽이 됐든 음악이라는 거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다면은 그건 다 음악이죠.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어떤 음악이 나쁜 음악이고 더 우위에 있고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그 클래식이라는 거는 대중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클래식이 대중음악이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클래식은
대중음악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 음악에 빠져들고 박수 치고 막 이런 성격의 음악은 아닌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장르가 아니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클래식을 가지고 대중음악처럼 만들려는 거는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은 클래식 나름대로 예. 그 길을 가야 되고 네네네.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으로서의 그 장점과 그걸 가지고 네.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가고 이게 두 개가 나란히 마치 양 수레바퀴처럼 가야 예.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옛날 클래식에서 시도했던 그런 방법을 지금 대중음악에서 쓰면서 또 막 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네네. 거꾸로 대중음악의 그 감성을 클래식에서 받아들여서 네. 또 클래식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거 네. 서로 상호작용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이제 시장이라는 원칙에서는 아무래도 대중음악은 훨씬 시장성이 풍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도 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막 활발히 이게 네. 올라갈 수 있죠. 시장성은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클래식은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선 특히 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질투하죠. 질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제가 40년인데 네. 40년을 노래하고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조금 했는데 한 번 하고 네. 몇 달 만에 떠가지고 저렇게 막 티켓이 뭐 5분 만에 팔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몇 억을 벌었다.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러려고 이거 했나 뭐 자기가 네, 이런 자괴감이 생각이 들 수 들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고요. 예.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음악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네. 이게 다른 사람이 공감을 안 해주더라도 네. 나한테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그 가치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에버그린님이 열린 음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호중님으로 인해서 이현쌤 알게 돼서 반갑다고. 예, 여자 가자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성악가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트로트 음악 쪽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로트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요번에 클래식 음반을 냈어요. 네. 네 순두로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솔레미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클래식 곡들을 내는데 혹시 김호중 씨의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쉽게도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예, 직접 네. 들어보지 못하시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과 트로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바로 김호중이 아닌가.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뮤지컬 쪽으로 하다가 다시 또 클래식으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제가 뮤지컬을 하다가 클래식으로 돌아온 이유는 뮤지컬은 한 배역을 맡으면 그걸 1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배역에 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노래를. 뮤지컬 배우라고 하지만 그냥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너무나 싫어서 저는 이제 차라리 오페라에 단역을 하더라도 오페라는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페라 그다음에 뭐 독창회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크로스오버 전체 음악 기획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클래식답게 또 그 파퓰러는 파퓰러답게 그래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은 플라시도 도밍고가 떠올랐어요. 네, 도밍고도 굉장히 그렇죠. 크로스오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밍고를 뭐 무슨 팝 가수다라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팬텀 출신이 있어요. 팬텀 출신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볼 때는 팬텀에서도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었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많은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는 볼 때 또 그 클래식 쪽에서 그 오라토리오 어떤 특별한 독일 가곡과 오라토리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갖고 있고 또 이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학교에서 배정이 됐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니? 네가 이쪽으로 해서 갈래? 이쪽으로 갈래?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자. 왜냐면 저는 사실은 뮤지컬도 가르치거든요. 지금 제자 중에 소프라노는 그 옛날 제자인데 뮤지컬을 지금 저한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한번 공부해서 유학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 클래식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이 친구가 팬텀 출신이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 5명을 그룹을 만들어서 예. 한 5년간 계약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음. 이 친구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이런 계약 그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전 대답을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하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너가 그 5년을 마친 다음에 네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2, 3일 있다가 와서 선생님 유학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결정했니? 그러니까 5년 뒤에 이 자리에서 이 길로 계속 하고 있다는 자신이 없대요. 워낙 이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에는 사실 공감을 하거든요. 네. 이 클래식은 100년, 200년을 계속 오는 그런 음악인 반면에 이쪽 계열은 그게 트로트가 되기도 했다가 또 팬텀이 되기도 했다가 그쵸. 이런데 어찌 보면은 그 대중의 요구 또는 방송사의 어떤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너무 빨리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에 아마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은 네. 이게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게 번쩍하고 뜨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팬텀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맞아요. 몇 년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 대신 이게 한번 더 번쩍 떴다가 이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그것도 있고 예. 반면에 이게 몇 년 뒤엔 또 다른 장르하고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잘 생각을 하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뭐 시장성만을 우선 돈을 쫓아갈 수만은 없다. 예, 우리가 예술을 함에 있어서 뭐 돈 때문에 예술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5번째로 클래식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클래식이 어렵군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그거를 알면 제가 문화체육부로 가겠는데 문체부 장관으로 아직은 우리 추천을 저는 절대 부르지 않겠죠 저를. 예. 그게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음악을 예. 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게 참 미제입니다. 예. 이거를 클래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외국의 경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시장이 너무 얕아요. 네.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클래식도 시장의 그 논리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은 그때는 이제 필요한 게 소위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예. 이게 어떻게 되든 내가 나를 위해서 클래식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 그러면서 차츰 이게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사실은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저희가 이런 음악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지금 벌써 6회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악가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100% 거의 100%죠. 성악가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저도 노래 같이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한 500에서 1000분 정도가 항상 들어오시고 예 그리고 수고했다고 또 우리가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또 쏴주시고 또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고 해서 개런티를 어느 정도라도 좀 줄 수 있게끔 네.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6회 이제 7회로 넘어가는데 네. 이런 문화들이 계속 성숙해지면 예 그러면은 조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시도들이 계속돼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교수님 또 독창회 때 한번 또 여러분께 또 중계도 해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니 단독으로 우리가 이한 TV 콘서트 때 아예 교수님 독창회로 그냥 해버리면 예 굉장히 얼마나- 떨리겠는데요. 그러면 10만 명이 보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예 세종문화회관에 꽉 채워도 10만 명 안 그럼요. 들어오면 네. 예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이한 교수님, 박홍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성과 감성님 감사합니다. 네. 이한 교수님 앞에 계신 분도 교수님이시네요. 그럼요, 저보다 훨씬 제가 학생 때도 교수님이셨어요. 네. 이한 교수님 생방 자주 못 봤습니다. 예, 송미경님 어서 오세요. 자, 임문정님이신가요? 예.
호중님께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여자가 자는 클래식, 호중님 때문에 인기가 생긴 듯 합니다. 클래식도 이제는 네. 예, 하나의 역할. 그렇게 그렇죠. 서로 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호중 씨한테 오페라나 이런 정말 정통 클래식 무대를 좀 권해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음악대학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조금 불만인 게, 물론 네. 그 예종에서는 시도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곡에 대한 게 너무. 우리 가곡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해요. 네. 우리 가곡이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사실은 이게 독일 사람들이 독일 가곡을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독일 사람들이 맞습니다. 독일 가곡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듯이 우리도 우리 가곡에 대한 그 학문적인 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그 가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랄까 조금 더 이제 음악이라는 게 학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음대는 실기자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이라면은 예. 조금 더 거기에 그 어떤 기회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좀 실험해보는 그런 커리큘럼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과가 있어요. 예. 반주과가 있으면은 이 반주과의 수업은 반주자와 음악가들, 그 성악가나 이런 분들하고 항상 수업을 같이 해야 같이 해야 되는데, 되죠. 예. 근데 우리나라 반주과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반주자들이 마치 피아노 배우듯이 반주를 배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그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반주 또 신수정 교수님도 많이 하시죠? 네네. 예. 자랑을 좀 한번 아, 해주시죠. 소개해 주시죠. 저희한테는 신수정 교수님, 뭐 여러분 신수정 교수님 다 잘 아시겠지만 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요즘은 이제 조성진의 선생님으로 더 유명해지신 예. 적도 있지만, 예. 사실은 신수정 선생님 자체가 워낙 그런 분이십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고요. 예. 같이 매년 지금 18년째 겨울나그네 시인의 사랑을 매년 하고 있는데, 와. 할수록 음악이 달라요. 와. 매번 같은 게 아니고 오. 매년 달라지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뵙고 왔는데, 네.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복입니다. 예. 또 아무나 반주 안 해주시잖아요. 아마도 아무나 해주시겠죠. 아니, 또 겸손에 또 말씀하시느라고. 아니, 근데 정말 두 분 다 우리나라의 별 같은 아유.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정말 연주회 언제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마 지금 올해,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겨울나그네 올해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픈해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소규모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좀 탈출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겨울나그네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겨울나그네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물방칸 아가씨 슈네밀러린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은 슈베르트가 두 개의 이 작품을 가지고 연가곡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 물방칸 아가씨에 푹 빠져 있는데, 아니 어떤 아가씨를 그렇게 물방칸 아가씨를 네, 작품으로서 푹 빠져 있는데, 네. 이게 너무 하면 할수록 이 안에 숨어 있는 보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데, 이 밀러라는 그게 이제 그 그 안에 나오는 물방칸 지기, 즉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밀러가 누구냐면 물방칸 아가씨와 겨울나그네를 시인의 이름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는 건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걸 계속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처음 뭐 이렇게 바람둥이나 아니면 이 물방울지기를 좋아할 뻔했다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처음부터 저 사냥꾼의 애인이었다. 나타나요. 네. 그러면 이 젊은이는 누구냐? 헛물 캐는 사람이 되는. 그렇죠. 네, 착각을 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겨울나그네. 겨울나그네로 연결이 돼요. 결국 자살하는 걸로 또 그거 이제 물방울 아가씨를 자살은 하는데, 저는 이게 결국 밀러의 작품이면 겨울나그네에 나타난 그 나그네도 역시 같은 성격, 동일 인물일 것이다. 네, 뭐 같은 성격. 네, 성격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이렇게 노래를 할수록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재밌어요. 독일 사람들이 조금 그런 수줍은 그런 게 있나요?
수줍다기보다도요. 저는 이 물방앗간 아가씨 나오는 젊은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너무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가 시냇물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친구가 없었으면 시냇물하고 맨날. 근데 그 시냇물이 사실 이 노래에서는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 속마음이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속마음, 자기하고만 대화하던 사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보는 눈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비극으로 가는 얘기죠. 네. 겨울 나그네를 하시면서 겨울 나그네의 어떤 그 음악들이 굉장히 어떤 거는 정적이고 어떤 거는 막 동적이고 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 보리수. 보리수. 빠져 있었죠. 아, 여러분도 아시죠? 보리수. 앙브로넨 포딩토레. 예,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보리수가 좋아서 이 곡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보리수가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곡들이 더 좋아져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결국은 어느 곡이 더 좋다라는 기준이 없어져. 없어져 있고. 다 좋고. 다 하나로 묶어서 24곡이 다 좋다. 이렇게 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에게는 24곡이 다 한 곡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곡이죠. 네. 네, 저한테는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음. 마지막에 근데 그게 한 곡이 끝나지 않는 한 곡입니다. 예. 왜냐면 맨 마지막에 왜 수금 타는 노인에게 선풍 네. 돌리는 노인에게 네. 내 노래를 당신 선풍구에 다시 돌려주지 않겠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 말은 이 노래를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끝나지 않는 엔들레스 소송.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까 한국대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이제 한국 가곡을 조금 더 심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커리큘럼은 지금 모든 음악대학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음대가 너무 많잖아요. 네, 한동안 붐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생각에 더 많이 생겨야 될까요? 아니면 없애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초과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자연적으로 조금은 더 정리가 좀 되는 돼야 거고, 될 부분이다. 정말 음악이 어려워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음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러시아에서 공부했을 때 정말 음대를 가기 위해서는 예고를 거쳐야 되고 아예 예술 초등학교부터 거기서 수업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음대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지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음대를 가는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은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은 또 공부가 안 돼서 음대를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네, 게 그런 얘기 많았죠. 예. 왜냐면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음악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책도 읽고 이런 걸 네. 공부할 게 더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음대를 오는 사람들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진짜 예전에 꼴등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자기가 내신이 꼴등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노래를 잘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음악 안 하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공부는 좀 뭐랄까 취미를 잃어서 안 할 수 있지만 노래를 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친구들은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굉장히 또 근데 머리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그 물론. 친구가 네. 언어적인 능력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결국 음악을 포기했다면 결국 그게 자기 길이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예, 뭐 네. 지금 뭐 부엌 가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열심히 하면 예. 참,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학교 설립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뭐 국립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 음대도 있고, 또 사립대학에 또 음악대학이 있지만, 만약에 학교를 세우고 싶으시다면, 네. 어떤 학교를 세우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음악이 직업인 사람을 양성을 하는 게 유럽 학교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음악이 직업인 사람이라는 거는 음악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맞춘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 정말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의 그 전문 분야, 자기가 정말 한쪽을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걸 다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이런 커리큘럼 있는 학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성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독일 가곡을 좋아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독일 가곡은 사실 독창이 아니거든요. 네. 독일 가곡은 이중주입니다. 아, 피아노와 그렇죠. 성악의 이중주. 그렇다면 네. 더 피아니스트와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아, 맞아요. 더 많은 음악을 서로 해보면서 늘어야 네. 되는데 학생들을 요즘 이제 이렇게 좀 보면은 자기 건 잘 이제 많이 공부해서 아는데 맞아요. 피아노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피아노가 자기에게 대답을,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 네. 슈만의 가곡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네.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피아노는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시인의 사랑의 7번 네. 같은 경우에 그 애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생각하고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야. Ich grolle nicht. Ich grolle nicht. 원망하지 않을 거야. 왜? 이유를 다 댑니다. 근데 네. 피아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원망을 하는 이런 것들. 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네. 그 곡에 더 깊이 빠져들게. 예, 역시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 알려주시는, 예, 여러분 시인의 사랑 뭐 이렇게 들으실 때 한번 그 피아노를 들어. 피아노를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놓칠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빠르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은광님, 은사님으로 나온 거 봤어요. 아,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여러분 맞다고 합니다. 입시하고 네. 서울대에서도 예, 입시 때 서울대 또 나가실 때 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예, 요즘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예, 또 김호중 관련해서 또 이은광 씨가 네네. 스위스 있을 때 네. 김호중 씨가 왔다 갔다 했나봐요. 네네. 그래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이한쌤, 이런 방송 자주 해주면 좋겠어요. 박미숙님. 예,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음반 녹음하고 독창회 등 많이 경험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청중과 호흡하는 것이 가장 좋으셨어요? 음반 아니면은 독창회 아니면 오페라?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드디어 제가 기록을 깼습니다. 기록을 깬 게 뭐냐면, 네. 이때까지는 제 독창회의 관객이 6명이 최저였었는데, 드디어 지난달 추석 때 1명. 우와. 그래서 한 명을 관객을 놓고. 관객을 1명을 놓고 연주자가 무려 4명이 연주를 4명이요? 했습니다. 네. 와, 당연히 뭐 네. 수입은 없네요. 그 1명이 냈겠죠? 그런데 네. 저는 그 음악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행복해서 페이스북에다가 1명 놓고 연주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였군요. 예, 그랬더니 우리 양 선생님도 예, 똑같이 저도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하고 됐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이어서 예. 아니라고 행복해서. 왜냐면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객이라는 그 관객이 참 중요하긴 한데, 네. 그 관객이 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즉 저는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그다음부터는 관객이 몇 명이 되든 그게 상관이 없이 제가 행복했으면 최고의 연주.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일반론에선 좀 벗어납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제가 그 음악회에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역시 음악은 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1순위에다가 1순위에 나를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답이 됐는지 예, 모르겠지만 뭐 음반 녹음은 그러면 얼마나 지금까지 하셨어요? 음반은 지금 8종 정도를 녹음을 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음반을 이렇게 발매를 해서 네. 오픈해서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끔씩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형식으로는 했는데, 네. 제가 아시다시피 네. 음악을 한 사람은 음반을 한번 내고 나면 그 음악이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 음악. 맞아요. 예, 마음에 저도 하나도 이렇게 안 실방 들어요. 찍고요. 네. 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다 녹음해 놓고 안 냅니다. 아, 안 낸 것도 많으시죠? 안 내요. 다 안 네, 내요. 다안 냈어요. 다 안 내는데 어. 나중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들어보면 나쁘지는 않았네? 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음반을 내는 게 맞는가? 내가 무슨 대가도 아닌데 이거 남으면은 창피하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이 안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노래를 기록을 할 만한 기록이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겨울 나그네를 30대 때 이렇게 했는데 60대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후에 또 돌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아까 제가 디스카우를 잠시 거론하기도 했지만 그런 대가들의 모습에서 옛날의 모습이 틀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80 돼서 70 돼서 또 틀리고 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음악하는 사람이 조금 더 과감하게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근데 이제 생각입니다. 요즘은 음반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네. 쭉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아져가지고 네. 참 남아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남는 네. 건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거 말고 네, 네. 음반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최고에 가까운 걸 한번 남겨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비디오를 하나 찍자고 해도 이거 남기지 말라고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저는 제 유튜브에 제 채널 들어가 보면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빨리 꺼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왜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 불렀나 막 이런 거죠. 그런데 네. 그냥 놔둬요. 왜냐 못 부를 때도 있는 거고. 그럼요. 실수할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하다가 틀리는 것도 있을 수 그게 있고. 라이브의 묘미인데. 그럼요. 예. 네, 그냥 놔두면 되죠.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저한테 평생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을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국립오페라단에서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캐스팅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단점을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 그럴 완벽주의자들의 수 있죠. 이야기인데 그러면 언제 음반을 남기실 거고 언제 비디오를 남기실 건가요? 한번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점을 나와 있는 거를 감추고 내지 않는 것보다는요. 예. 그거는 그냥 놔두고 자기 장점이 나와 있는 걸 더 많이 내면 되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문의 현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셨죠? 네. 예. 보통 독일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오스트리아를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학 콩쿠르 4학년 때 1등을 했거든요. 예. 와, 네.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합창을 하다가 네.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싶어 동아를 콩쿠르를 나갔는데 어떻게 제 목표가 1차 예선 통과했어요. 와. 근데 어떻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제 생각도 못하게 1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동학 콩쿠르 1등을 했으니까 유학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 보여주세요. 가정 형편을.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유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래서 포기를 아마 동학 콩쿠르 1등하고 유학 포기한 사람 제가 저 혼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 멀리 방 하나 구해서 어떻게 뭐 피아노 학원이라도 해볼까 뭐 막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은사님이 이제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뭐 내막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세한 얘기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내는 게 좋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진정한 스승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종이를 한 장을 내놓은 후에 그게 뭐냐면 비인국립음대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한 등록증을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제 이름 영문도 제 영문이 아닌데 이렇게 끊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오스트리아를 결정이 됐습니다. 유학지가 저희 선생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를 가서 그러면은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저희 집에서 한 조금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갔는데 참 이게 참 이 평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1년 반을 버텼어요. 1년 반을 버티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집에서도 안 되겠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돼, 뭐 이러는 데를 그냥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합창단을 알아본 거죠. 네. 근데 그때 오.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합창단을 외국인 안 뽑는다가 거의 정설이었어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자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또 들어가신 거겠네요. 그 합창단은 그렇죠. 뭐 네. 다른 데야 많은 분들이 또 네. 하셨겠지만,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워낙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 첫 월급 받으셨을 때 느낌이 너무 적었어요. 저거 너무 적어서 네. 이걸로 어떻게 다시 유학 생활을 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예. 그 지휘자님이 좋으신 분인데 네. 그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약간 옛날 나치즘의 영향을 좀 받았다.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네, 유태인이 아니고 동양 사람도 싫어해서 동양 사람조차도 싫어하고. 이 정단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트로. 가스트로만 계속 사니까 돈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어서 부딪혔어요. 가서 지휘자님한테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정단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네. 내 맘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기적처럼 이게 해결이 되는 게, 네. 그 지휘자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놀드 쳔베르크 합창단의 지휘자님이시거든요. 독일에서 페스티벌을 이제 하시는데 예. 까르미나 브라나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까르미나 브라나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렇구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시니까. 예. 까르미나 브라나 하는데 그 합창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솔리스트가 한 명이 있어요. 네. 저하고 참 친한데 이 친구를 데려가려는데 이 친구가 베이스예요. 근데 까르미나 브라나 알다시피 고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테너처럼.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기 제가 박 있으니까 헤어 박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너무 못 믿겠다는 듯이 저를 부르더니 악보를 내주면서 이거 할 수 있어? 제 생각에 이거를 놓치면은 안 될 것 같다고 악보 쳐다보지도 않고 나 이거 옛날에 외우고 있다고. 오. 그리고 다 그걸 못 기절했어요. 근데 이건 해야 되잖아요. 3일 뒤에 해야 되는데 3일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서 그래도 잘 해냈습니다. 다행히.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지휘자 이게 솔리스트가 바뀌었어요. 와. 그러면서 정단원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야. 그 바람에 여기서 제가 박수 한번 살았죠. 쳐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다라 저렇다라 말 듣지 마라. 무조건 네. 부딪혀라.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럼요. 하는 게 제 네. 경험입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이 저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신 것 같은데 예. 막 부딪히고 또 한 번 또 받은 것도 열심히 하고 벌써 지성과 감성님이 짝짝짝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너무나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에버그린님, 와 정다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스트리아에서 또 어떤 그 대가들이랑 공연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그렇게 남는, 됐죠. 기억에 남는 분 그- 계세요? 네, 그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하나는 그 토마스 샘슨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죠? 토마스 샘슨 아세요, 여러분? 바리톤 토마스 샘슨. 토마스 샘슨이라는 분하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정단원의 솔리스트가 되는 바람에 그 합창단에서 공연하는 공연에서 더블 게스트로 그 저기 브람스의 독일 진홍곡을 솔로로 했던 기억이 브람스 레퀴엠 또 들려드렸죠 제가 전에.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기억에 남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더블 게스트 했던 그 공연보다요, 뭐가 기억에 남냐면은 그 돌아가신 그 피셔 디스카우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의 스승님인데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스승님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은사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독일 가곡을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이 그때는 그런 은사님이셨는데, 제가 독일 가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들고 가면 은사님이 항상 그러세요. 그건 네가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음반을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카세트 테이프는 복사한 피셔 디스카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모방도 하고. 모방이죠. 모방하고. 그래서 비엔나에 가서 시험을 딱 보는데, 리트과 이제 그 독일 가곡과를 가서 시험을 딱 보고 첫 시간 레슨을 딱 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너 혹시 피셔 디스카우 제자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와 진짜요? 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흉내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잘츠부르크에 있는 그 페스티벌에서 이분이 솔리스트로 오시고 저는 뒤에서 합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감회가 깊던지. 그럼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반으로만 듣던 소리는 가늘고 이쁜 소리였는데 네. 이 앞에 홀에다 놓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소리가 어떻게 성량이 큰지 아 이게 생음악의 그 정점이구나. 절대 음반만 갖고 평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 음반을 듣고 공부할 때 저는 맨날 가늘고 예쁘게만 했다는 예쁘게 얘기죠. 네. 모방을 하셨는데 모방을 했는데 실제는 크더라. 엄청난 볼륨을 갖고 계시죠. 와그너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경험 이런 게 더 좋았었어요. 예, 아유 정말 제가 선망하던 분들과 연주를 하셨고 정말 저희는 쳐다보기도 힘든 선생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만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과 외국에서 지금 아드님이 지금 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외국에서 연주자의 삶과 한국에서 연주자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떻게 권하고 싶으세요? 후배들이나 우리 자식들에게. 저는 제 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 가서 자리를 잡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그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팬들이 많고 예. 한국 음악도 커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음악가로서 행복감이 거기가 훨씬 더 커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공부할 때 얘기인데 한 600명 되는 독일 마을에서 제가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베토벤의 입맞춤이라는 곡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곡이고 네. 뒤에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곡으로 박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 입맞춤이라는 곡을 연기를 하면서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원래 박수 안 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막 나중에 그 곡이 짧은 곡인데 딱 끝났는데 다 일어나서 길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는 끝에 뒤에 제가 실제로 준비했던 그 큰 곡에서는 이제 추가 박수. 예. 아 이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하는 참 이 보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겨울나그네를 해도 제가 독일에 가서 노래를 했을 때 오는 그 피드백하고 네네. 한국에서 하는 거는 좀 많이 달라요. 네. 정말 아쉽지만은 그래서 행복하려면 음악가로 행복하려면 내가 음악을 하는 거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은 곳을 네. 찾아라 하고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한테도 가능하면 거기에서 많이 연주를 하고 네. 그리고는 가르칠 게 많아지면 들어와서 가르쳐라.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교수님?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많은 걸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서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가르쳐 줘야 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소리를 잘 내고 자기가 지금 막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노래는 소리는 정말 잘 내시는데 노래는 그렇게 썩 잘하시지 않으신 분이 제 발성 선생님인데 저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바라본이나 이런 분도 그분한테 레슨을 배우고 이러는데 제가 제 소리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는 자기가 정말 좋은 어떤 이런 그 자기 생각이 정립이 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귀로 듣고 그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일찍부터 시작했지만 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어떤 커리어 때문에 학교를 대학에서 출강을 하고 교수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물론 네. 잘하시는 분은 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더 달란트가 또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소리를 학생들이 따라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공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제가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소리가 다르니까 그거를 다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역시 좀 오랜 경험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무대를 서본 사람만이 그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나이가 이제 현역을 은퇴하신 분들이 교수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자기만 나면 뭐 30대 이제 초반이어도 은퇴할 나이에서는 교수 못 됩니다. 우리. 그리고 러시아는 은퇴가 없어요. 심지어 한 번 교수가 되면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은퇴랑 65세 은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65세 그렇죠. 그때가 정말 진짜가 나올 수 있는 진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 예. 자, 앞으로 교수님 일정, 연주 일정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이 코로나가 변수입니다. 예. 제가 이제 12월 10일 날 광주 시립합창단하고 메시아를 참 올해 처음 보통 몇 년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올해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지고 네. 딱 하나 생긴 게 이 광주 메시아인데 네. 이게 없어질까 봐서 가장 걱정되고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방역에 신경을 계속 쓰면서라도 소규모의 음악회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12월 15일에 이것도 위험합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겨울나그네가 잡혀 있는데 거기도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연주가 잘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 작은 홀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네. 그 아이팩이나 이런 홀에서 네. 겨울나그네 이런 것들을 올려서 계속해서 음악회 네.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주에서 나주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거기서 또 이제 그 올해가 베토벤의 250주년. 네. 그래서 이 베토벤 가곡으로만 장애를 또 하게 됩니다. 이야, 나주에서. 네. 아,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는데 수리음악 콩쿠르 있잖아요. 아, 네. 우리 김호중 씨가 고등부에서 1등을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수리음악 콩쿠르에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만든 콩쿠르입니다. 우리 박흥우 교수님이 만든 콩쿠르이 수리음악 콩쿠르입니다, 여러분. 김호중 씨 팬들. 수리음악 네. 콩쿠르이 수리 오페라단 수리음악 콩쿠르이 다 그때 제가 네. 귀국하고 얼마 안 돼서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건데. 이제 한 3년 하고는 이제 이 시로 이제 넘어가서 시에서 예. 음악협회에서 운영을 하죠. 네. 네. 군포에 또 많은 일을 하셨군요. 처음에는 군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죠.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 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음악 팬들을 한 100여 분을 모았어요. 네. 1년 회비를 내고 그 대신 12번을 좋은 연주를 들려준다. 네. 그 다음에 작은 소규모 극장 오페라를 만들자 해서 수리 오페라단도 만들어보고 네. 또 수리 음악 콩쿠르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 동료분들은 거의 다 지금 이제 은퇴하실 은퇴 나이죠. 네, 네. 예. 아유, 우리, 교수님 정말 많은 경험, 또 우리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정말 많은 경험 하신 분이고, 정말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말 가르칠 만한 게 나올 또 그럴 연배신데. 그거는 이제 예. 상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같은 거 진짜 만들어서 또 우리 교수님 같은 분 또 초빙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정말 바람을 가져보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 만들어 주시죠. 네. 오늘 지금 박흥우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났어요. 금방 444명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많이 오셨네요. 예. 네. 이제부터 한 5분, 10분 동안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아까 못 봤거든요, 많이. 그래서 직접 한번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바로 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박흥우 교수님 너무나 겸손하시고 젠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금희님, 여자 가자님, 외국어를 막 쓰셨는데요. 예, 최진숙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숙님. 예. 이한쌤, 센스 짱이에요. 박미숙님, 정애영님, 그리고 박꽃길님, 매일 이 시간 방송인 건 아닙니다. 매일 이 시간 아니고요. 10시인데,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이님, 또 질문하실 거 있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자, 조현서님, 박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또, 김정아님, 문체부 장관님 되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귀한 시간 왕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쌤 화이팅 실방에 집중합니다. 이수미님, 감사합니다. 에버그린님, 박 교수님 겸손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에버그린님은 또 성악 매니아시고,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김용길님, 이금희님, 정한님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김재은님인가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클래식 하는 사람 좋습니다. 박현정님, 겨울나그네 공연 이한승과 약속 잡으세요. 네, 김정희 K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예, 이재숙님, 오늘 두 분 교수님의 대화는 가을의 풍년처럼 푸짐하네요. 감사합니다. 어윤미님, 네, 박홍기 교수님은 참 깊이가 있으십니다. 아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정희님, 예, 이금희님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예, 예현님, 박 교수님 말씀이 너무 품격이 넘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도 이렇게 나중에 또 돼야 되겠다. 네. 이런 또 결심을 했습니다. 예, 아유, 정말. 로또싱어의 은광님 얘기는 그만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예, 저희가 대화하는 동안. 예, 보충 설명에 우리 호중님 얼굴이 두껍다고 누가 또 뭐라 그랬나봐요. 아마 이은광 씨하고 뭐 관련 있는 얘기가 있었나봐요. 예. 뭐 그런 얘기는 오늘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어려운 발걸음 유익한 시간 이순례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질문 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한번 감회를. 저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도 이런 여러분들이 팬들이 있다는 거가 네. 일단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 쪽도 좀 아주 클래식 집중된 이런 팬들이 있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도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클래식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해 주시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박 교수님 채널이 그런 채널이 또 될 수 있게끔. 예, 지금 채널이 있으시죠? 있긴 있습니다만 소개, 노래만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하시죠, 그래도. 그냥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치면은 네. 제 노래들이 올라 있는 채널이 네, 있습니다. 아마 네. 오늘 밤에 엄청난 조회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 유튜브에 검색에 박흥우라고 쳐보십시오. 예, 지금 한 네. 370분 구독하고 계십니다.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네. 예. 쌤 2탄 다시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순수함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일정 말씀에 네버그린님이 일정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승의 두 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저희 아침 방송 또 만나서 그때도 우리 박홍규 교수님 부르신 가곡 같은 것을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똘망똘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샤론리니, 양현이니 꼭 보고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최진수님 꼭 찾아갑니다 하셨어요. 샤론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